예. 저는 정맥류 치료 시에 그 레이저나 고주파를 좋아하고 실제로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나실은 이제 몸에서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은 시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리베이는 환자가 원하면 해드리는데 굳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일부러 클라리베이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과는 클라리베인하고 레이저 고주파는 다 동일한데요. 다만 이제 그 치료가 필요한 정맥류의 그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클라리베인은 재발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건 확실히 증명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클라리베인은 시술할 때 마취를 좀 적게 해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 약간 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레이저나 고주파보다는 멍이 좀 덜 들죠. 하지만 이제 멍이 좀 더 들고 시술 시에 마취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멍은 다 없어지는 거라서 클라리베인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뭐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클라리베인을 일부러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나 고주파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볼 때도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행해진 시술 방법은 레이저 혹은 고주파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레이저나 고주파를 환자분들한테 권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를 막 서치하다가 이제 봤는데 레이저 고주파를 하면 가끔 이제 발목 주변의 감각 신경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이렇게 감각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괜찮냐, 위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종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거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레이저나 고주파가 나오는 그 카테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관이 있습니다. 얇은 관인데 지금 이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이제 레이저 끝에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관이고요. 고주파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끝에서 이제 고주파가 나오는 금속 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얇은 관을 혈관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뚜뚜뚜뚜뚜 이렇게 지지면 레이저나 고주파가 나와서 혈관 안쪽을 지지면서 혈관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죽어서 몸에서 분해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허벅지에 있는 대복제 정맥의 경우에는 무릎 위는 괜찮은데 무릎 아래에서는 밑으로 가면서 이 감각신경이 이 혈관하고 약간 붙게 됩니다. 사람마다 근데 어느 레벨에서 가깝게 붙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또 안 붙는 사람도 있고 요쯤에서 이제 약간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무릎 밑에서는 이 혈관하고 감각신경이 좀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감각신경이라는 게 이 안쪽 복사뼈하고 이 위쪽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무릎 아래쪽에 있는 이 대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지게 되면 그 열 때문에 이 감각신경이 약간 영향을 받아서 이쪽이 먹먹해질 수가 있어요. 감각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감각신경하고 혈관이 거리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까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술할 때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는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이 충분히 있는 의사가 시술을 한다는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시술할 때 레이저나 고주파로 시술을 할 때 감각신경 손상이 거의 없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제 사용해서 치료를 할 때는 보통 무릎 위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만 치료를 합니다. 보통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감각신경에 손상을 줄 일이 없습니다. 무릎 위쪽은 100% 안전하거든요. 이 대복제 정맥이란 게 무릎 아래까지 쭉 진행을 하긴 하는데 무릎 위쪽은 고장이 나 있고 무릎 아래쪽은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릎 아래쪽은 정상이니까 레이저나 고주파로 시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무릎 아래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이 같이 고장이 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무릎 아래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릎 위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에 고장이 안 난 정상인들도 무릎 아래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은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으면 치료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무릎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무릎 위쪽과 아래쪽의 대복제 정맥이 모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무릎 위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만 치료를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 아래 대복제 정맥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놔두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증상의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무릎 아래에 있는 대복제 정맥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지지 않고요. 거기는 무릎 아래는 경화주사라는 걸 놓습니다. 경화주사라는 게 뭐냐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 주사를 놓으면 혈관 안으로 혈관이 염증이 일으켜서 그 염증 때문에 혈관이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결국 죽어서 없어지게 되는 시술 방법인데요. 이제 클라리베인 같은 경우에 이 경화제를 써서 혈관을 이제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클라리베인의 경우에는 혈관 안쪽에 이제 상처를 일부러 내가지고 경화제의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화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클라리베인 자체도 혈관 안에 경화제를 넣어서 그 경화제의 작용으로 혈관을 없애는 치료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저 고주파를 사용할 때도 무릎 위쪽은 그냥 레이저 고주파로 혈관 안을 찢어서 없애고, 무릎 밑에 있는 대복제 정맥의 경우에는 경화제를 치료해서 그 혈관을 없애는 시술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릎 아래는 레이저랑 고주파로 지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각신경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시술자가 이제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무릎 아래 대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졌다고 쳤을 때요,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져서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한테 그 감각신경 손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있습니다. 왜냐면 정맥하고 그 대복제 정맥하고 감각신경이 특별히 좀 가깝거나 위치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깝게 위치한 사람들이 있고 또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반응은 다를 텐데, 어쨌든 무릎 아래에 있는 대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졌을 때 주변에 있는 감각신경이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라도 직접적으로 감각신경이 잘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감각이 다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문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무릎 밑에 있는 대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지는 시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경험 있는 의사가 무릎 위쪽의 대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고주파로 시술을 할 때는, 치료할 때는 감각신경 손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릎 아래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경화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복제 정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소복제 정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종아리에 있는 혈관인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 허벅지에 있는 대복제 정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신경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감각신경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무릎 위에서는 혈관하고 떨어져서 주행을 하지만 무릎 밑에서는 약간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쪽으로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지면 일부에서는 감각신경의 신경의 손상이 일어나서 약간 이쪽 부분이 감각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소복제 정맥입니다. 종아리에 있는 혈관이고요. 이 종아리에 있는 이 소복제 정맥을 레이저나 고주파로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 종아리 중간 위만 대부분 치료를 합니다. 이 밑에는 신경이 가까이 위치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중간 위쪽으로만 안전하게 레이저나 고주파로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이쪽은 경화제를 이 혈관 안으로 주입해서 치료를 하고, 필요 없으면 치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신경 손상의 염려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다들 그렇게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복제 정맥의 경우에도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할 때 신경 손상의 염려는 사실은 경험이 있는 의사가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정맥류 수술 중에 영구적으로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경우입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로 지질 때가 아니라 다른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저도 오래전에 사실 그런 경험이 한두 차례 있었는데요. 우리가 레이저 고주파를 하든 뭐 베나시를 하든 클라리베인을 하든 그 종아리나 정강이 쪽으로 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혈관을 제거하는 건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구멍을 2mm 정도 내서 이렇게 혈관을 뽑아내는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 레이저 고주파, 베나시, 클라리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튀어나온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혈관을 빼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그 볼록볼록 튀어나온 혈관에 경화제 주사를 넣어서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놓으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겉에서 막 딱딱하게 만져지고 약간 아프고 빨갛게 이제 보기도 싫고, 당분간 이제 한 3-4개월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천천히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직접적으로 구멍을 내서 혈관을 직접 이렇게 빼내는 의사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술을 할 때, 직접적으로 빼내는 시술을 할 때 이제 혈관을 빼내는 게 아니라 부주의하게 혈관 옆에 있는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경험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감각신경이 진짜로 잘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그 감각신경이 지배하는 피부가 영구적으로 먹먹해지고 감각신경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구적으로 그 부위에 감각이 영구적으로 무뎌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다고 해서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이제 경험이 충분한 의사한테 시술을 받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